조선을 바꾼 여인, 원경왕후의 숨겨진 이야기. 조선을 만든 것은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을 만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조선의 강력한 왕, 태종 이방원. 그는 피비린내 나는 형제들과의 싸움 끝에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이방원의 곁에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원경왕후 민씨. 단순한 왕비가 아닌 역사를 움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따뜻한 내조자로, 때로는 냉혹한 정치 설계자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 왕자의 난에서도 그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직접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전장보다 무서운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보를 수집하고 적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자의 난이 끝난 후 조선의 왕좌에는 태종이 앉았지만 그 뒤에는 원경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종의 후궁을 질투해 직접 찾아가 머리채를 휘어잡았다는 일화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왕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원경왕후는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왕비 중 한 명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역사의 앞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원경왕후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비는 단순히 왕의 아내였을까요? 조선에는 수많은 왕비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권력을 손에 쥐고 역사를 움직인 여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곁에서 조선을 설계한 여인, 원경왕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경왕후는 조선 개국과 왕권 확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으며 단순히 남편을 보좌하는 수준을 넘어 조선의 권력 판도를 읽고 움직였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원경왕후라는 인물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원경왕후의 본명은 민씨였습니다. 그녀는 고려 말 개성에서 태어났으며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민재는 고려에서 이미 높은 벼슬을 지낸 유력한 인물이었으며 조선 개국 후에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즉, 원경왕후는 단순한 양반 가문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권력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가정에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정치적 감각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훗날 그녀가 조선의 왕비가 되었을 때 남다른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경왕후는 청년 시절에 이방원과 혼인했습니다. 당시 이방원은 아직 왕자가 아니었으며 조선 개국을 준비하는 이성계의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뛰어난 무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날카로운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원과 원경왕후의 결혼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개국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원경왕후의 가문과 이방원의 결합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즉, 원경왕후는 단순히 왕자의 부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정치적 동맹의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이방원의 곁에서 조용히 내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정치적 행보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특히 이방원이 조선 개국 후 왕권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녀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선 왕조에는 수많은 왕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강인하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으며 언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면도 강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으며 후궁들에게 질투심을 보일 만큼 솔직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적인 질투를 넘어 왕비로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즉, 원경왕후는 단순한 궁중의 인물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를 움직인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선의 개국 이후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치열한 내부 갈등이 시작되었고 결국 조선 왕실 내부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의 중심에는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닌 정치적 전략가였던 원경왕후가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왕자의 난, 그 싸움에서 이방원이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원경왕후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보를 수집하고 세력을 규합하며 정치적 지략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원을 조선의 왕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조선이 개국한 후 이성계는 자신의 장남인 이방우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왕위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성계의 다른 아들들, 특히 정비한 씨 소생의 방석과 방번이 새로운 유력한 후계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조선 개국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계 서열에서 밀려나 있었고 대신 어린 동생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의 뒤에는 강력한 정치적 후원 세력도 없었고 심지어 조선 개국의 공신들이 이성계의 새로운 후계 구도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만히 있다면 그는 조선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곁에서 누구보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경왕후였습니다. 원경왕후는 단순히 남편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조정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세력 구도를 분석했습니다. 누가 이방원의 편에 설 것인지, 누가 그의 적이 될 것인지, 누구를 설득해야 하는지, 그녀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방원의 정적인 정도전과 남은이 이방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임을 빠르게 간파했습니다. 정도전과 남은은 이성계의 신뢰를 받는 조선 개국의 핵심 인물들이었고 이들은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린 방석을 왕위에 올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이방원이 승리하려면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원의 신하들과 접촉하며 왕자의 난을 일으킬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이방원은 무력으로 싸움을 준비하는 동안 원경왕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정 내부의 세력들을 하나씩 설득하며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조선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남편의 정치적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선 개국 공신 중 일부는 정도전의 강력한 개혁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그들에게 접근해 이방원이야말로 새로운 조선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끝에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위한 강력한 동맹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1398년 결국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정도전과 남은을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경왕후는 후방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이방원이 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방원의 승리는 단순한 무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원경왕후가 조용히 움직이며 정치적 명분을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한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원경왕후는 이방원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왕자의 난이 끝난 후 이방원은 조선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에서 정도전과 남은을 제거하고 어린 동생 방석을 죽이며 후계 구도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공식적인 왕은 여전히 정종이었습니다. 정종은 이방원의 형이었지만 실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왕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조정을 장악했지만 정종이 즉위에 있는 동안에는 왕좌에 오를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원경왕후는 단순히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원이 조선의 왕이 되도록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조정 내외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세력을 조정하며 태종의 즉위를 위한 정당성을 만들어갔습니다. 태종이 즉위하기까지 그리고 그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까지 원경왕후는 왕비,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 끝난 후 이방원의 형 정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었습니다. 정종은 왕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이방원의 손에 있었습니다. 정종은 어린 왕자 방석을 후계자로 지지했던 신하들에게 불만이 있었고 결국 이방원의 권력 장악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이 시기를 이용해 왕실 내부의 분위기를 정리하고 남편이 왕위에 오를 기반을 닦았습니다. 조선 개국 공신들 사이에서도 왕권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고 정종은 이방원의 힘을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정종에게 왕위를 넘기도록 압박했고 정종은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1400년 마침내 이방원이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원경왕후는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태종이 즉위한 후 원경왕후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선 왕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태종은 즉위 후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경왕후는 신중하게 움직이며 남편의 정치적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조건적인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의 측근들까지 제거하는 강경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개국 공신들을 숙청하고 왕권을 위협할 만한 세력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경왕후는 자신의 친정인 민씨,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태종과 신하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왕실 내부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조선의 권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자리는 언제나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비는 단순히 왕의 부인이 아니라 왕실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권이 강해질수록 왕의 후궁들도 점점 늘어났고 이는 왕비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원경왕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그녀는 조선의 국모로서 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후궁 문제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즉위 후 여러 후궁을 맞이했으며 특히 신빈신 씨는 원경왕후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후궁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의 후궁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왕비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단순히 질투심에 사로잡힌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자리를 지키고 왕실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신빈신 씨에게 직접 분노를 표출했고 역사에 남을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종은 왕이 된 후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세력 구도와도 연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에서 후궁들은 단순히 왕의 애인이 아니라 왕족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비가 왕자를 낳지 못하거나 왕비의 자리가 흔들릴 때 후궁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태종과의 사이에서 여러 자녀를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궁들이 점점 세력을 넓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태종이 가장 총애했던 후궁 중 한 명인 신빈신 씨는 원경왕후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신빈신 씨는 태종의 총애를 받으며 점점 조선 왕실에서 영향력을 넓혀갔고 그녀의 자녀들도 왕실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경왕후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왕비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신빈신 씨를 견제해야 했습니다. 신빈신 씨가 점점 영향력을 키우자 원경왕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왕이 후궁을 총애하면 그 후궁의 자녀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만약 신빈신 씨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원경왕후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원경왕후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빈신 씨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당시 왕비가 후궁의 거처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원경왕후는 이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빈신 씨를 보자마자 분노를 표출했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궁중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후궁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이는 곧 태종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태종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원경왕후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녀에게 강한 질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왕비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행동했던 것입니다. 태종이 원경왕후를 질책했지만 그녀를 폐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질투심으로 움직이는 왕비가 아니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태종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조선 왕실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친정인 민씨 가문은 여전히 강한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원경왕후가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선의 국모로서 자리를 지키며 후궁들이 더 이상 그녀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왕비가 단순한 왕의 아내가 아니라 정치적인 인물이 되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비와 후궁의 갈등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대응했고, 결국 그녀는 왕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질투심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 조선의 국모로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싸운 정치적 인물이었습니다. 왕위 즉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후궁과의 갈등 속에서도 왕비의 자리를 지킨 원경왕후.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정치적 감각을 갖춘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은 단순히 태종의 곁에서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경왕후가 남긴 정치적 유산은 태종시대를 넘어 세종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조선 역사에서 남긴 흔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조선은 그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며 조선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왕권 강화 과정에서 많은 공신들을 숙청했고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에게까지 냉정했습니다. 그의 통치 방식은 강력했지만 후계 구도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경왕후는 세자였던 충녕대군, 즉 훗날의 세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원경왕후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비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 가문과 연계하여 조선 왕실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친정인 민씨 가문은 조선 초기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세종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경왕후의 정치적 유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친정 가문, 민씨 가문의 권력 유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비의 친정 가문이 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경왕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조선 개국 과정에서부터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태종과의 혼인 이후 더 강력한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녀의 오빠와 조카들은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차지했고 이는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세종이 즉위한 후에도 민씨 가문은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선 정치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친정의 힘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원경왕후가 조선 초기의 정치 구도를 설계하고 왕권과 세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은 원경왕후가 조선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원경왕후가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왕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원경왕후가 조선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